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경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류마티스 관절염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대비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ACR,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류마톨로지,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의사들 연합에서 좀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코비드-19는 아직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다. 다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나이가 고령이거나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신 분, 고령층이신 분, 심장질환과 같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브링엄 여성병원에서 류마티즘 면역학 전공 진료를 하고 있는 엘렌 박사의 언급한 내용입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문가, 류마티즘 의사 전문가 패널들은 발병 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 자체는 코비드-19에 쉽게 걸릴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면역억제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오래 복용하신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감염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물 복용 지도 여부를 당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심각한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코비드-19에 감염될 경우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도 심장질환이 있다면은 평소에 기본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코비드-19에 걸리게 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비드-19를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가쁨,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같은 심장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매우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난 합병증이 심장이나 이런 폐 쪽의 증상인데요. 또는 뇌졸중. 공교롭게도 이 심장, 뇌, 폐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합병증이 잘 나타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심장 질환이라고 이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말초혈관 질환, 심방세동, 심낭염 또는 심근염, 심장마비, 우려혈성 심부전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에 감염될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심장 쪽 증상, 혈관 질환, 심낭염, 심방세동, 이런 심부전, 여러 가지 심장 증상이 합병증으로 잘 나타나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발병 위험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비드-19에 걸린 일부 환자들에게서 뇌졸중 발병한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이 뇌졸중이 발병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원래 이 질환에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질환입니다. 천식,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을 포함한 이런 폐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최대 3분의 1에서 발병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폐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런 폐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은 또 다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그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에 의해서
신장 질환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위험 요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추가 안전 예방 조치가 있습니까? 자,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손을 자주 씻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사람과 만남을 피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능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가능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답답하실 수 있지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폐, 뇌졸중, 합병증이 원래 잘 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코로나가 감염되면 심장, 폐, 뇌로 합병증이 잘 나타나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고, 여기서 의외로 꽤 엄격한 이런 방역 관리 지침이 나오거든요. 집으로 음식을 어떤 마트에서 사가지고 들어올 때 음식과 식료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식료품을 싸고 있는 포장재, 그리고 포장지와 접촉하는 싱크대 같은 면을 소독해서 닦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특이한 내용이 또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얘기죠. 절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외 공간, 방역이 잘 된 장소, 사회적 거리침을 준수한 장소로만 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 집에 있어야 하고, 만약 외출한다면은 이런 방역이 잘 된 장소, 사회적 거리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장소에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정보를 취합해서 축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상태, 그리고 데이터, 검사 결과나 증상 변화를 류마티즘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 말고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축적한 것 말고는 아직은 방법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그래서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물을 변경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잭 이니비터스, 그리고 비인트로닉 6 생물학적 제재,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할 것.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응답자의 14%가 약물 복용이나 약물의 종류를 스스로 변경했다고 밝혔어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약물을 본인 스스로 종류를 제한하거나 양을 줄이거나 그런 스스로 조치를 한 건데요. 가급적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약을 조절하셔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영양보충제, 코로나19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